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비 책정, 학원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수지에서 학원을 할 때 제가 4층이었거든요. 이제 5층에 수학학원이 있었어요. 수학학원이. 그런데 이 수학학원에 딱 들어가면 서울대 마크가 엄청 크게 딱 있는 거야. 그 문에서부터. 서울대 나왔다 이거지. 거기 원장이, 원장님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학원을 하는데, 서울대는 서울대인데, 회계과였어요. 회계과. 회계학과는, 문과라는 거 아시죠? 서울대를 나왔긴 나왔는데, 수학 선생인데, 문과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를 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뭐 괜찮은데, 이과생, 고등학교 2, 3학년짜리 이과생들이 왔을 때는 이게 약간 걔네한테 어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과 그 아이들이 벌써 나이 차가 20년인데, 그 선생이 항상 아이들이 들어오면 보여주는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분이 이제 학력고사 세대였거든요. 학력고사 때, 학력고사 때인가 아니면 학력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 봤을 때 전국 10인가? 아무튼, 그렇게 할 때가 있었나 봐요. 그걸 항상 애들한테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20년 전에 자기가, 전국 몇 위였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이제 이런 분인데, 이 분은 이제 학원비가 물론 비쌌죠. 학원비를 비싸게 책정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정말 이 40평짜리 학원에 돈을 완전히 쳐발랐어. 그래서 거의 한 7, 8천 원, 7, 8천 원이 아니라 완전히 호텔식. 그 학원 인테리어로만 한 7, 8천만 원 바른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인테리어를 1,000만 원 발랐거든요. 아무튼 4층과 5층의 차이가 정말 굉장하죠. 게다가 이분이 건물주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그 건물의 사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위가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랬을까, 얼마나 편의를 많이 봐줬을까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8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4년 만에 학원을 접었어요, 하다가. 그러면서 송파에 있는 어떤 그냥 종합학원 같은데 그런 강사로 들어갔다고 나중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그럼 왜 학원을 접으셨는가를 따져보면 이분은 소규모 과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당 그 당시 한 명의 그 수학을 배우는 한 명이 학원을 다니는 것에 거의 2배 정도? 2배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한 5,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해서 소규모, 한 명에서 4명까지 소규모로 이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이분이 학벌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는 했는데, 엄마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한 그룹당 4명씩 이제 들어가면 이게 200만 원 이상은 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엄마들의 입장은 달랐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좀 1대1 과외를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셔서 들어갈 때는 시간을 맞추다가 한두 달 지나면 선생님 어떡하죠? 저희 애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시간을 피해서 다른 빈 시간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학원비도 약간 고액으로 나름대로 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선생님이
한 명씩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한 명 놓고 가르치고, 두 명 놓고 가르치고, 이렇게. 뭐, 한 명, 두 명 놓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뺑뺑이를 돌려봐야,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 수익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상적인 수업을 하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냥 다른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예, 문과였으니까, 예, 이과생들을 치기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임프레시브하게 그런 느낌을 주지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그래서 겨우 하다가 이제 결국 4년 차에 학원을 접더라고요. 학원을 접으면서도 어처구니 없었던 게, 예, 학원을 접으면서도 내 바로 위층에 영어 학원을 들였어. 예, 제가 영어인데, 예, 영어 전문 학원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저는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예, 조용히 있었어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분은 실력도 별로 없었지만, 뭐랄까, 그 학원비, 예, 학원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예, 어차피 한 명에서 4명까지 가르친다. 예,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학원비가 그래도 살짝은 고액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예, 시작은 한 명으로 하지만 4명까지 받습니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시작을 했는데, 엄마들의 전략은 달랐다는 거죠. 엄마들은 그 돈 내고 4명이서는 못하겠다. 예, 한두 명씩만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들이 예, 시간을 조정을 하고, 예, 이랬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30대 초중반의 원장님들이시고, 큰 학원이나 이러니까 학원 경험이 한 10년 정도,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학원 경험이 10년 정도는 돼야 자기 학원을 오픈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세이프하다. 예,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보통의 경우, 예, 보통 이런 뭐 교습소나 아니면 학원, 전문 학원을 했을 때, 예, 교실식 수업을 하는 전문 학원을 했을 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초등은 뭐 18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중등은 25에서 3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고등은 3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 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35만 원, 뭐 2학년 40만 원, 뭐 3학년 45만 원에서 50만 원, 뭐 이 정도가 학원비를 받는 거거든요. 뭐 월수금이나 화목토 요 정도 책정을 하면서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고등부는 뭐 좀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주 2회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간다면, 예, 약간 도심, 예, 좀 시티에서 좀 하시고, 좀 큰 도시에서 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예, 이것을 해도 됩니다. 단 나이는, 예, 싱글이면 더 좋겠죠. 싱글이면 더 좋고, 한 30대 초중반 뭐 이 정도 분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돈을 아주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든지 이렇게 보상이 따르면 자기의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교실식 수업에서 애가 빠졌다.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보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와서 보충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실식 수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예, 초창기에는 정말 초창기뿐만 아니라 그 자기 학원을 하는 내내 월화수목금토일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그래요. 예, 웬만하면 뭐 일요일 하루 살짝 뺄 수도 있지만, 걔가 너무 바쁘거나 그래서 토요일에도 바쁘다 하면은, 예, 어쩔 수 없어요. 보충이라는 걸 안 해주면, 예, 그 돈 내고 엄마들이 잘 안 다녀요. 그리고 결과도 아주 훌륭해야겠죠. 예,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치동에 있을 때 그 국어 강사가 갑자기 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떴냐면, 수능에 나올 문제를, 지문을 짚어줬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국어.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번 강사가 뜨면 이제 뭐 불려다니는데도 많을 뿐더러 하는 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정말 미친 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과로사로 젊은 나이에 죽은 강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과로를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거의 없고 그렇지만 잘 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쉽게 벌어갈 수 있고 이럴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고 나이가 이제 40줄에 이제 들으셨고 나이가 40줄에 접어는 들었으나 애들이 초등학교 이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저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문의 프랜차이즈를 추천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그 학원은 쌉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학원이라고 해서 다 싼 건 아니에요. 또 비싼 학원도 있어요. 뭐 청담 학원 뭐 이런 거. 이런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전문 학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15에서 20만 원 안짝. 중학생은 18만 원에서 22, 3만 원 안짝. 고등학생은 이런 프랜차이즈를 안 다니죠. 아무튼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좀 저렴한 초등 위주의 학원은 애들이 빠져도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보충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빠져도 보충을 굳고 해달라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냥 걔가 나왔잖아요. 한 2시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가 어제 빠졌어. 그러면 2시서부터 3시까지는 오늘 수업을 하고 3시서부터 한 40분 정도 꼭 1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한 3, 40분 정도 보충을 하고 가라. 어차피 자기 혼자 하면서 나는 코칭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 학원 하시는 분은 거의 초등만 만약에 아니면 초중등 혹은 초등만 하시는 분이라면 월화수목금만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푹 쉬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기가 좋다. 그 다음에 이 학원비가 싸니까 이 들어오는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고려를 하고 이 학원에 다니면 과연 뭐 성적이 오를까 이런 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엄마들이 보낸다는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시간씩 그 애를 봐주는 것만 해도 그 돈보다 더 내겠다. 근데 이거는 봐주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한 달에 15만 원, 16만 원 그렇게 내는 거니 이게 얼마나 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안 가르치고 데리고만 있어도 봐주기만 해도 그 돈은 나가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죠.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학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나 뭐 며칠 빠졌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보충을 해달라는 엄마도 없고 또 한 하루 이틀 빠졌다고 그거를 또 깎아달라는 엄마들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해달라는 엄마들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학원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아이들을 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비싼 학원이나 이런 학원은 막 1년에 10명 모았어요. 뭐 이런 게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진짜 1년 내내 했는데 드디어 11명이 됐어요. 뭐 축하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프랜차이즈 학원 같은 경우는 오픈한 해에 30명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낮은 게 결코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게다가 낮은 가격이니까 엄마들이 학원에서 뭘 이렇게 줄 거다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는데, 아이 생일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뭐 파티,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정도의, 아이 생일과 크리스마스 정도의 아이의 선물을 챙겨주면, 예,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느끼는 거하고 선생님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데, 도매로 사면 싸다고요. 도매로 사면. 근데 엄마들은 그걸 받았을 때 소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 저 같은 경우 한 아이를 가르치면서 한 아이당 1년에 한 200에서 250 정도를 번다고 봤을 때, 저는 그 아이당 아이 한 명에게 한 5만 원 정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아니, 5만 원도 안 돼. 한 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 4만 원 정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프랜차이즈 학원이면, 예, 원장님이 좀 더 챙겨주고, 예, 좀 더 이렇게, 좀 더 챙겨주고, 뭐, 요런 데를 은근히 선호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데로 가면 벌써 가격에서도 엄청 많이 차이나, 이 학원은 너무 비싸.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별 차이도 없고, 애가 학교에서 점수 맞아오는 거 보면 이 프랜차이즈 학원 다닐 때가 더 점수가 좋았어. 그리고 학원에서 뭐 가끔 가다 뭐 받아오는 거 보면 예전 프랜차이즈 학원이 더 후하게 더 많이 받아와.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바꾸죠. 다시 돌아가죠. 예, 큰 뭐 차이가 없다면, 예, 그래서 뭐 애도 있고, 예, 애가 한창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이고, 예, 엄마 손을 많이 탈 때고, 그런데 엄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런 학원 생활을 해서, 예, 그래도 가게에 좀 보탬을 하고 싶고, 예, 이랬을 때 프랜차이즈 학원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프랜차이즈 학원 초등부 중심 아니면 초중 중심에 프랜차이즈 학원을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일.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프랜차이즈 학원을 한다고 대단히 큰 돈을 벌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어딜 가서 애 둘이 있는 엄마가 하루에 4, 5시간 정도 일하고 그 돈을 벌겠습니까? 예, 절대 못 벌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부도 해달라면 해줘요. 지금도 사실 그 고등부가 몇 명 다니는데, 그 고등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 할 때 걔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예, 막히는 거 있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설명해 줄 때 걔네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고, 이제 중요한 걸 말해주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고등부 애들도 다른 학원보다는 좀 저렴하게 부르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30만원, 30, 35, 40, 뭐 이 정도로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교습을 안 합니다. 학기 중에는. 예. 왜냐하면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학교에서 하는 부교재까지도 다, 예, 터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예, 이럴 때 좀 원하는 애들은 해줍니다. 한 서너 명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수입 잡는 거죠. 근데 부수입을 잡는데 걔네를 위한 시간을 따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다니까요. 예, 그냥 애들 중학교 뭐 초등학교 오는 시간에 그냥 해요. 그런데 그래도 본인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약간 초등이 살짝 가끔가다 소란스럽게 하는 거, 이런 걸 그냥 참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간은 넉넉히 줘요. 하고 싶은 만큼 해라. 2시간도 좋고 뭐 이렇게 하고 가라고 합니다.
예, 3시간까지는 너무 아닐 것 같고 한 하루 2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 하고 가 하면서 다 질문해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학원 시작하실 때 예, 이게 소그룹 과외 형식으로 모집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교실식 수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끼고 할 거냐. 예, 물론 가장 높은 건 교실식 수업 아니면 소규모 과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 예, 오늘은 이상이에요.